나는 그 집의 창문이 안쪽에서 서서히 닫히는 걸 분명히 목격했다. 바람 한 점 없었는데도. 그날 이후로 내가 본 것을 설명하려 할 때마다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내가 착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집 안에 누군가 있었던 건지. 내 이름은 민수, 33. 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한옥 마을에서 오랫동안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해왔다. 낮에는 북적이지만 밤이 되면 기묘할 만큼 고요해지는 곳. 관광지라는 게 늘 그렇듯 낮과 밤의 얼굴이 전혀 다르다. 그 집을 알게 된 건 단순한 관리 부탁 때문이었다. 거기 비어있는 2층 집 있잖아요. 관리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 박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다.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2층 한옥이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빈집 관리는 흔한 일이니까. 창문 열어 환기시키고 먼지 털고 침입 흔적만 확인하면 끝이다. 다만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조금 걸렸다. 올해는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나는 웃어 넘겼다. 이런 동네에선 익숙한 이야기였으니까. 귀신이 나온다느니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느니 하는 말들은 관광객보다 주민들이 더 자주 한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간 날은 유난히 흐린 오후였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금속성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저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냄새라 생각했다. 1층은 예상대로였다. 먼지는 쌓였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서자 묘하게 발걸음이 멈췄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어두웠다. 별것도 아닌데 중얼거리며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낮인데도 위쪽은 빛이 거의 닿지 않았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2층에 올라선 순간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이 전부 닫혀 있었다. 이상할 건 없었다. 빈집이니까. 그런데도 1층에서 올려다봤을 때 분명 하나쯤은 열려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다. 확신은 없었다. 단지 그런 느낌뿐이었다. 나는 창문 하나를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먼지가 흩날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등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쥐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오래된 집엔 쥐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날은 가볍게 청소만 하고 내려왔다. 별일 없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다. 아침에 다시 집을 찾았다. 전날 열어둔 창문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점이 느껴졌다.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이 붙은 듯 멈췄다. 창문이 전부 닫혀 있었다. 내가 분명히 열어둔 창문까지.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쳤다. 누군가 들어왔나 아니면 내가 착각했나. 창문을 하나씩 확인했다. 낡긴 했지만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다. 밖에서 들어와 닫았을 가능성은 낮았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쓱, 쓱. 숨을 죽였다. 소리는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나무를 천천히 긁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됐다. 분명 어디선가 들리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 오래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착각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건지. 며칠 뒤 결국 밤에 가보기로 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밤의 한옥마을은 낮과 완전히 달랐다. 관광객이 빠진 골목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작은 소리 하나도 크게 울렸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몇 번이나 돌아갈까 고민했다. 그래도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낮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밀려왔다. 축축한 흙냄새, 오래된 나무, 그리고 희미한 썩은 냄새. 바로 2층으로 가지 않고 1층에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결국 계단으로 향했다.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크게 뛰었다. 그때 분명히 들렸다. 위에서
누군가 걷고 있었다. 탁! 맨발인지 얇은 신발인지 모를 가벼운 발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탁! 탁! 일정한 리듬.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마치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처럼.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쾅! 2층에서 문이 3개 닫히는 소리가 터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랐다. 그리고 2층에 도착한 순간 다시 그 장면을 보았다. 창문 하나가 아주 천천히 안쪽에서 닫히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데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바로 등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서.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집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가장 기이하다. 공포라는 건 보통 도망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확인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저 멈춰서 있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일정했다. 후, 하, 후. 분명 사람의 호흡이었다. 짐승도 바람도 아니었다. 너무 가까워서 당장이라도 목덜미에 닿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누가 알려준 것도 떠오른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본능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이다. 결국 나는 아주 조금 고개를 옆으로 틀었다. 완전히 뒤를 본 건 아니었다. 시야의 끝으로 뒤쪽을 스치듯 확인하려는 정도였다. 그 순간 숨소리가 멎었다. 완전히. 그 정적이 더 끔찍해. 방금 전까지 분명 존재하던 무언가가 내가 인식하려는 순간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더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몰랐다.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2층 복도는 처음 올라왔을 때와 똑같았다. 닫힌 문들, 오래된 나무 바닥, 그리고 방금 전 창문이 닫히던 그 방.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발밑에 먼지가 움직여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내 것이 아닌, 희미했지만 분명 방금 찍힌 흔적이었다. 먼지가 눌린 형태, 맨발처럼 발가락이 퍼진 모양. 그 발자국은 내가 서 있던 바로 뒤에서 시작해 복도 끝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시선을 따라갔다. 복도 끝.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아까까지 닫혀 있었는지 원래 열려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은 분명 방금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 어색하게 열려 있었다. 정상이라면 도망쳤어야 했다. 계단을 내려가서 집 밖으로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유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다.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박이었는지. 한 걸음씩 발자국을 따라 내 발밑에서도 먼지가 스치며 소리가 났다. 사각, 사각. 복도 끝으로 갈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문 앞에 서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다. 썩은 냄새였다. 단순히 오래된 집 냄새가 아니라 뭔가 오래 방치된 생물의 냄새.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때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툭.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소리. 나는 그대로 문을 밀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창문은 있었지만 커튼이 드리워져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이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한두 가닥이 아니라 한 대 엉켜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라낸 것처럼. 나는 천천히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비명이 터질 뻔했다. 손톱이었다. 잘린 손톱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모아둔 것처럼 나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시 그 숨소리가 들렸다. 후, 하.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나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손전등 빛이 벽을 스쳤을 때 이상한 것이 보였다. 그림자였다. 내 것 말고 하나 더, 분명히. 내가 움직일 때 조금 늦게 따라오는 그림자. 나는 얼어붙었다. 빛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림자도 움직였다.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조금 늦게,
조금 어긋나게 마치 누군가가 내 동작을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뒤돌아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다. 그런데 계단 앞에 이르렀을 때 다시 멈춰섰다.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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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들었던 그 발소리,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나는 위에 있었고 그 무언가는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뒤는 방, 앞은 계단.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복도 끝방에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다. 완전히. 갇혔다는 느낌이 들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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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중간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이 집 원래 2층이었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이 흐릿해졌다.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정말 2층이 있었던가? 아니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애초에 없던 곳이었던 건가? 발소리가 계단 끝에 닿았다. 그리고 멈췄다. 완전히.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때 계단 위로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올라왔다. 처음 보인 건 발이었다. 맨발. 그리고 그 발은 조금 전 내가 본 발자국과 똑같았다. 먼지가 묻어 있었고 발가락이 기묘하게 퍼져 있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발이 한 걸음 더 올라왔다. 그리고 그 위로 다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다. 무릎이 뒤로 꺾여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왜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지.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처럼, 아니, 안쪽에서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처럼. 계단 위에 서 있는 그것은 분명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눈이. 내 눈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었고 동공은 지나치게 커서 거의 검게 보였다. 입도 이상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는데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표정도 아닌 설명하기 힘든 표정이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속 내가 나를 흉내내고 있는 느낌. 그것이 한 걸음 더 올라왔다. 탁! 나무 계단이 낮게 울렸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발이 자꾸 걸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결국 복도벽에 등이 닿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처럼 계단을 다 올라왔다. 그리고 2층 바닥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사각, 먼지가 눌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조금 전 봤던 그 발자국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누구야?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기울였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끔찍했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소리는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다. 머릿속에서. 왜? 왔어. 나는 순간 귀를 막고 싶어졌다. 소리가 아니라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 느낌. 내 것이 아닌데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그냥 관리하러.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것의 표정이 변했다. 입꼬리가 더 올라갔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몸을 틀었다. 그 순간 복도 끝방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있던 그 방. 문이 다시 조금 열려 있었다. 끼익.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뛰었다. 뒤에서 탁 하는 소리가 터졌다.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밀어 닫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문을 꽉 눌렀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완전한 정적. 나는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문 밖까지 새어나갈 것 같았다. 그때 문 너머에서 아주 가까이서 후 숨소리.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곧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 가볍게 한 번. 그리고 다시 톡톡. 규칙적이었다. 나는 그 리듬을 듣다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두드림이 점점 내 심장 박동과 맞춰지고 있었다. 톡톡톡. 내 심장도 그에 맞춰져 뛰고 있었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래도 들렸다. 머릿속에서 열어.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야. 열어. 아니야.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끌려 올라오는 느낌. 그때 문 아래 틈으로 머리카락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검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기어들어오듯이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발이 바닥에 닿으며 손톱을 밟았다. 딱! 그 소리에 놀라 아래를 보는 순간 벽에 무언가가 보였다. 아까는 없던 것. 손전등을 비췄다. 글씨였다. 손톱으로 긁어쓴 것 같은. 나는 천천히 읽었다. 나가지 마.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아래에도 더 있었다. 나 혼자야. 여기서 나가면. 문장은 중간에 끊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문을 누르던 힘이 갑자기 사라졌다. 두드림도 숨소리도 완전히. 나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에서 손을 뗐다.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잡았다.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몸이 굳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두 개였다. 서로 다른 리듬의 발소리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거울이 하나 서 있었다. 아까는 없던 것,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나가 서 있었다. 아까 계단 위에서 마주쳤던 그것. 그런데 거울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분명 숨을 쉬고 있는데 거울 속 나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 그것이 고개를 돌렸다. 실제 내 뒤가 아니라 거울 안에서만.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소리가 들렸다. 이제 바뀌자.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던 두 개의 발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너 내려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그 몇 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그 말을 이해한 순간 숨이 끊어진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너 내려가. 부탁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정해진 순서를 알려주는 말처럼 들렸다. 마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바로 귓가에서 들린 목소리였다. 따뜻한 숨이 스친 감각까지 또렷했는데 시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숨도 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뒤에 서 있던 그것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거울 속에서만. 그리고 입이 다시 움직였다. 시간 다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입 밖으로는 작게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에선 더 크게 부정하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환각일 뿐이다. 내가 너무 지쳐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들리던 두 개의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탁! 탁! 이번에는 훨씬 빨랐다. 서로 다른 리듬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하나로 겹쳐졌다. 탁탁탁! 나는 더 버티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이상하게도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건 아래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내 자리는 2층이 아니라는 확신. 나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두 계단.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탁! 나는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2층 복도에 나가 서 있었다. 거울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어색한 미소를 그대로 지은 채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탁! 나는 반사적으로 한 계단 더 내려갔다. 그 순간 아래에서도 발소리가 들렸다. 탁! 몸이 굳었다. 위에도 아래에도. 나는 계단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위에 나는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고 아래에서도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숨이 점점 조여왔다. 그때 머릿속에 번쩍이며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이었다. 이 동네에서 자랐지만 이 골목만큼은 일부러 피했던 기억. 왜였지? 나는 애써 떠올리려 했다. 희미하게 누군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 집 옛날에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냄새가 더 짙어졌다. 썩은 냄새. 이제는 분명했다. 죽은 냄새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계단 틈 사이로 1층이 보였다. 그리고 그걸 봤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몸이 기묘하게 뒤틀린 채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이 익숙했다. 내 옷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저건 나야? 그 순간 위에서 내려오던 나가 말했다. 거기 내 자리야.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래에서 올라오던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계단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얼굴. 그건 2층에서 봤던 그림자와 닮아 있었지만 훨씬 선명했다. 눈이 없었다.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입은 길게 찢어져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위에 나와 아래의 그것 사이에서 완전히 끼어버렸다. 그때 위에 나가 한 걸음 더 내려왔다. 이제 내려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맞아, 그것이 말했다. 네가 될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에서 손이 올라왔다. 계단 틈 사이로 검고 길고 비정상적으로 마른 손, 그 손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놔!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발을 빼려 했지만 점점 더 세게 조여왔다. 위에서 나가 내려왔다. 이제 바로 앞까지. 그것은 나를 내려다보며 낮게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안 외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멈칫했다. 외롭지 않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 느껴졌던 감정. 불안, 공포, 긴장. 그 밑에 깔려있던 설명할 수 없는 고독. 그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때 기억이 터지듯 떠올랐다. 어릴 적 친구들과 이 집 앞에서 놀다가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그때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얼굴과 같았다. 나는 그때 도망쳤다. 그리고 그 뒤로 이 골목을 피했다. 이제야 이해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이 집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때 도망쳤고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다. 위에 나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안 가. 나는 그 손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남은 힘을 모두 끌어냈다. 몸을 비틀었다. 아래에서 잡고 있던 손을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다. 쾅! 등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숨이 막혔다. 그래도 일어나려 했다. 그때 위에서 2개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왜 도망가? 같이 있어. 나는 이를 악물고 문 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밀려들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집에서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내 뒤엔 아무도 없는데 아주 잠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숨소리가 2개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날 밤 나는 끝내 불을 끄지 못했다. 평소라면 이미 잠들었을 시간인데도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집 계단이 떠올랐다. 위에서 내려오던 나, 아래에서 기어오르던 검은 것, 그리고 1층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내 모습. 나는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거울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내 얼굴. 그런데도 이상하게 확신이 들지 않았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번째로 거울을 봤을 때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걸 분명히 봤다. 내 뒤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유리 너머에 비친 그림자처럼.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거울만 바라봤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숨을 들이마신 순간 거울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귀 바로 옆에서 아주 작게 들렸다. 봤지?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뒤로 넘어지며 손에 잡히는 걸 던졌다. 컵이었다.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동안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혼자 있는 게 두려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있어도 편하지 않았다. 특히 사람의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저 사람 진짜 맞나? 며칠이 지났다. 나는 일부러 더 바쁘게 지냈다. 게스트하우스 일도 늘리고 늦게까지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특히 밤이 되면 숨소리, 내 것 말고 하나 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내 숨은 짧고 빠르고 그 숨은 느리고 깊었다. 후, 하. 내 호흡 위에 겹치면서도 분명 따로 존재하는 소리. 나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귀를 막고 음악을 틀고 TV를 켜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항상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마치 내 안에서 나는 것처럼. 그 변화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일을 하다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다. 손님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닌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내 몸 안에 내가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함께 보고 있는 느낌. 나는 급히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손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계속 불안했다. 방금 뭐였지? 그날 밤 나는 결국 그 집 근처로 다시 갔다. 가지 않으려 했는데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정말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지. 그 집은 그대로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서 한동안 바라봤다. 다가갈지 돌아설지 고민했다. 그때 2층 창문이 눈에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했다. 커튼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창문 안쪽에서 얼굴이 나타났다. 내 얼굴이었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했다. 왔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리고 귀 옆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가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안 가. 내 자리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야가 흔들렸다. 강하게 어지러워졌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그 집 2층에 서 있었다. 복도, 낡은 나무 바닥, 닫힌 문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말이 돼? 분명히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에 있었다. 그때 내 앞에 거울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내가 없었다. 대신 그것이 서 있었다. 내 얼굴을 한 채, 그리고 웃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순간 거울 속 그것이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늦었어.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집 밖에 서 있었다. 그 집 앞에서. 숨이 가빠왔다. 손이 떨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덮어두고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어느 날 밤 갑자기 눈이 떠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방은 어두웠다. 나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때 침대 아래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후하.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침대 밑에서 손이 올라왔다. 내 손과 똑같은. 그리고 그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손은 마치 나보다 먼저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차갑고 건조했고 무엇보다 힘이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그 손은 더 깊게 파고들었다.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고정이었다. 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다른 손으로 침대 옆을 더듬었다. 휴대폰이라도 잡아서 불빛을 켜면 이게 현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 그때 그 손이 더 세게 조였다. 딱! 뼈가 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사라졌다.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곧바로 불을 켰다. 방 안을 미친 듯이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아래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계속 흔들렸다. 그런데 손목이 욱신거렸다.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손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 5개. 내 손 크기와 정확히 같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건 환각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잠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특히 침대. 이제는 그 위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공포였다. 며칠 동안 불을 켜놓은 채 의자에 앉아 졸았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몸이 점점 무너져갔다. 집중이 안 됐고 일도 계속 실수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주 짧게 그 얼굴이 내 얼굴로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0.5초도 안 되는 찰나.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낮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 사람도 많고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 그런데 화장실 거울을 닦다가 또 봤다. 내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너무 선명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서 내 뒤에 서 있는 그것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나는 웃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급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정상적인 내 얼굴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그때 귀 옆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연습 중이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 너처럼 되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야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집 안에 서 있었다. 2층 복도.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또야.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니야.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몸이 굳었다. 다가오는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얼굴. 하지만 눈이 없었다.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고 입은 길게 찢어져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봤던 그것. 이번에는 위에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탁! 나는 돌아봤다. 거기에는 나가 서 있었다. 이제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 앞에는 그것. 뒤에는 나. 나는 그 사이에 있었다. 또다시 나는 숨을 삼켰다.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나가 입을 열었다. 거의 다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뭐가? 겹치는 거. 그 앞에 있던 그것이 갑자기 움직였다. 너무 빨라서 반응할 틈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밀려났다. 벽에 부딪혔다. 숨이 막혔다. 그것의 얼굴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나의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바꿀 시간이다. 나는 몸부림쳤다. 싫어. 그 순간 시야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쪽은 복도, 다른 쪽은 내 방, 침대 위. 나는 동시에 두 곳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두 개의 숨을 쉬고 있었다. 하. 하나는 내 것, 그리고 하나는 그것의 것.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완전한 정적. 그리고 나는 다시 내 방에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빠왔다.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정상이었다. 틀림없이 나였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끝난 거야? 그 순간 거울 속의 내가 아주 미세하게 늦게 따라 말했다. 끝난 거야?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거울 속의 나가 나보다 먼저 웃었다.